네. 그 말씀 나가는 동안 그 받으신 학생 아이디로 원아워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제가 바로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막 내드릴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DF 이제 드릴 거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저는 원아워를 실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진행이라고 하면 위에 이제 네 가지잖아요. 한 과를 저희가 나가니까. 그래서 어휘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주 나와 있는 의사소통 학습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문법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읽기 수업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제가 원어를 다 쓰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고, 또 일반적인 전형적인 레슨을 나가는 수업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수행평가에 쓰기라든가, 또는 독해 활동. 저는 지금 이제 중3이 기말고사가 끝나서 요걸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듣기 평가, 듣기 활동. 그러니까 꼭 교과서 듣기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그 영어 영상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들로 한 번씩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수업 한 차시 분량을 한번 나가볼게요. 원화와 같이. 그래서 일단 처음이 이제 어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휘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휘의 뜻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휘의 발음을 익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걸 익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발음을 듣죠. 발음을 듣고 그게 따라하는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익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연수기회가 있으면 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그 배운 어휘들을 가지고 작문하는 활동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서 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어와의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로 장문하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원어로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냐면 일단 어휘 익히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어휘 활동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원어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은 학생으로 체험을 해보시고요. 제가 만드는 과정을 공유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시니까 그거 나중에 선생님 체험하실 때 써보시고 지금은 학생 입장에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어휘를 직접 붙여서 쓰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틀렸으면 원하는 쪽에서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고 본문을 붙이면 거기에 대한 본문을 어휘로 바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원을.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뭐가 필요했냐면 어휘를 만나면 그 어휘가 들어있는 문장을 학생들이 좀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은 단어를 복사를 해서 해당하는 단어로 본문을 만들어줘라고 명령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 그냥 지금 보시면 되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창을. 자,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PPT를, 네. 지금 요 화면이죠. 자, 원화입니다. 그러면 원화에, 요 교사 나중에 여러 번 보시면 아마 쉽게 들어가실 겁니다. PPT. 제가 좀 오랜만에 주물렀는데 PPT 화면 두 개 띄워놨더니 요거를 좀 없애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내렸는데,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디 들어갈 때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만들어 놓은 수업이 많아서 뜨는데, 이렇게 딱 보이시면, 선생님 수업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업 생성을 누르시면 제일 많이 쓰게 되실 게 이게 본문 복구타기, 요걸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그 본문 지문을 이렇게 바로 붙이십니다. 이렇게 붙이셔서 그냥 수업 생성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수업 생성을 누르면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시간이 빨리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좀 짧게 할 걸 그랬나요? 실제가 아닌데. 이렇게 본문을 붙이면, 뭐랄까요? 약간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 정확하게 문장이 들어오고,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단어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원어만 쓰시면 그냥 본문 넣어서 나오는 단어를 구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 요 위에 보시면 과제 내기가 있어요. 그 과제 얘기를 하시면, 뭐, 과제를 내도록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뭐 다양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 고르기 랜덤하게 아무거나 고릅니다. 왜냐면 다 할 거라서. 다 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 날짜가 뜨거든요. 그럼 오늘 날짜로 다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연수반에 계시잖아요. 연수반의 전체 학생에게 과제 내기 완료를 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러 가면, 이렇게 하면요. 학생 화면을 가져오겠습니다. 학생회 선생님 들어가셨으면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로 고침하면 저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 R을 누르면 과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늘 그냥 스터디 맵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스터디 맵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단어 관련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요 과제만 보기도 풀으라고 하거든요. 과제만 보기 풀면, 원어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나와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활동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 게임 이렇게 그 찍기 같은 단어 찍기 매칭 게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자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펠링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르기 단어 고르면 뜻 나오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해석하면 뜻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어 쓰기도 연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좀 재밌는 거던데요. 이미지 AI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주면 그 단어를 찾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좋은 거 하나는 단어 AI 더빙이라고 해서 저는 영상은 너무 과해서 음성으로 하면 음성을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뜨시면 했죠. 그럼 내가 누르고 golden hair 이렇게 따라하면 더빙 종료하기라고 하면 이 발음을 점수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발음을 연습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단어.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일단 문장으로 안 가고 단어만 포커스를 맞출게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네, 내가 원하는 단어를 딱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거의 다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오긴 하는데,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넣는 게 지워졌네요. 네. 거의 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딱 원하는 그 단어를 넣고 그 단어로 교과서에 없는 예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본문 복사하기를 엽니다, 선생님. 몇 개만 해볼게요. 본문 복사하기를 열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넣어요.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제가 뭐라고 명령어를 주냐면 이 단어를 한 번씩 이용해서
본문을 만들어줘. 난이도 중, 1, 2.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7개의 단어를 넣었잖아요. 밑에서 하면 이만큼 오래 안 걸리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7개의 문장을 넣었잖아요. 7개의 단어를. 그러면 그 단어로, 그럼 일단 얘가 이 문장 속에서 자동으로 단어를 찾기 때문에 단어에는 뭐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문장에 보시면 내가 의도했던 그 문장으로 예문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연습시키고 싶은 거죠. 할인 중에 요거는 뜻을 빼시면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과제 내기에서 제가 이 문장을 세 단어가 들어있는 새로운 문장을 학습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어순별하를 이렇게 과제로 설정하고 하지만 보통은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서 다 스터디맵 열어서 아무거나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또 제가 학생 거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 학생 거거든요. 학생 거 들고 와서 이렇게 오늘 걸 열면 제가 금방 보낸 게 이렇게 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스터디 맵을 열어요. 그러면 어순배열학 과제 시작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면 물론 이제 요거는 헐렁한 제가 잘못 만들고 영어 뜻을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의도한 단어 말고도 다른 것들이 빈칸이 나오는데 그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요 세 단어로 학생들이 이렇게 된 다양한 문장을 접하는 걸 되게 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가 다른 앱으로는 그 문장을 제가 만들어서 찾아 넣어야 돼서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단어를 이렇게 주고 학생들 보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학생 아이디로 지금 들어가시면 될 거거든요. 잠시 한 1, 2분 정도 본인들이 열리는 거 한번 해보시고 오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셨는지 시간이 충분히 안 왔을 것 같지만 또 저희가 가르치기 원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휘 장문하기 활동을 저는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휘 장문하기가 뭐냐면 새 단어로 저는 주로 이제 2, 3학년쯤 되면 나오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단어를 그걸로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과제 내기에서 이게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걸 다 풀고 예를 들면 올로를 가지고 작문을 해보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동사 앞부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주요 동사가 없는데 뭐 타이틀이라고 하면 요 두 개로 가지고 학생들이 작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 두 개를 선택을 다시 유도하고 타이틀을 요렇게 표시만 하면 되더라고요. 요러고 닫습니다. 닫고 그럼 이 단어 선택을 먼저 하고 단어 영작을 누르고 다음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를 누르시고 다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연수반에 이렇게 해서 주시면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면 또 제가 이거 학생 아이디입니다. 또 하나 나왔죠? 지금 여기에 영장, 마찬가지로 밑에 열면 과제 시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제 시작하면 올도를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들이 장문을 막 하잖아요. 장문을 해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예시용으로는 이제 보호링을 만들었는데요. 보호링을 누르시면 이렇게 유아 보호링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AI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문법적으로 맞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활용적인 평가까지 같이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호링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그 문장은 맞아. 그렇지만 the movie is boring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맞으나 좀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면 좋겠다. 상당히 뭐라 해야 수준 높게 이게 자기가 만든 점수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 여기 C를 받은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장문을 랜덤하게 쳐가지고 문장이 아닌 걸 넣어서 이렇고 이 장문 자체는 A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제 컴퓨터 배터리를 갖고, 그 배터리 선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걸 못 찾아가지고 잠시 그거 선을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아이디 있으시죠? 거기로 학생으로 들어가셔서 장문 한번 해보시고 점수 한번 받아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한 2분 정도만 자리를 잠시 비우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장문을 아이들한테 학습지 이제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한 걸 제가 피드백을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이제 뛰어갔다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틀린 문장을 적어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법으로 가면 이제 선생님들 설명하시고 나면 학생들이 예문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문을 그 예문을 이제 막 말하면서 익히면 좋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문법을 표현한 문장을 상문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명령문을 했고요. 교사들하고 수업 생성합니다. 또 본문 복사하기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BC 가정법 과거 예문 20개 만들어줘. 그리고 쉬운 문장부터 고일 수준까지 이렇게 난이도를 선생님께서 막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수업 생성을 눌러볼게요. 수업 생성을 누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로 만들어진 거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어는 얘가 알아서 늘 뽑더라고요. 그리고 20개를 IBC 가정법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또 과제 내기를 해요. 과제 내기를 하면 요거는 제가 뭘 할 거냐면 문법 고르기 활동이 참 좋은데요. 문법 고르기 활동으로 이렇게 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문법 고르기 활동을
연수반에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쨌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문법 고르기를 하면 전체가 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 맵으로 가볼게요. 이게 문법 고르기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 기능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적으로 애들 연습해야 한 번씩 전치사를 할 때가 있지만 동사의 형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동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전체로 내면 자동으로 전체가 돼서 저는 과제는 내놓고 가서 동사, 저 스터디 맵으로 가서 동사를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위시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거.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형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제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태블릿에 소리를 끄고 듣지 않고 네가 판단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하고 이걸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예문을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일어나면 좀 써도 그 안 다음에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면은 바꾸라 하고 선생님, 어느 분의 목소리가 지금, 그래서 문법 준비를 뭐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에서 문법 예문 익히기는 이렇게 해서 그래머 동사 또는 그 문장 자체를 익혀라고 어순배열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을 많이 말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만들어 오던 수업이 위시 센텐스잖아요. 과제 내기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번엔 더빙이 있어요. 선생님. 더빙의 하를 눌러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사실은 그거 추가로 안 내셔도 됩니다. 안 내시고 그냥 아이들한테 스터디 맵에 가서 쉐도잉을 해봐라 했을 때 제일 애들이 좋게 잘하는 거는 AI 음성 더빙이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읽어주고 내가 I wish I had a puppy 라고 하면 얘가 또 점수를 내가지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아이들이 그 문장, 이 점수 받는 것 때문에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거든요. 그러면 또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문법 문제, 예문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사실 이게 약간 좀 아쉬운데 좀 업체에서 보고 계시죠? 해결 방법을 좀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제 문법을 활용해서 장문을 하게 하고 싶은데, 원어에서 지금 장문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세 단어를 활용해서 아까 단어를 집어서 장문을 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에세이형 장문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단어 장문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비고잉투라고 하면 비고잉투를 썼으면 좋겠다에는 세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짜면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 단어로 활용해서 그 단어를 집어서 이 단어를 포함한 비고잉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에세이 장문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IBC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로 다시 이제 과제를 내는 거예요. 요거는 장문은 과제를 내셔야만 됩니다. 여기 밑에 쭉 내려오시면 에세이 설정이 있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다가 뭐 에세이 이런 에세이를 적어라 하지만 저는 이제 문법 시간에 장문하는 활동으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IBC 장문 가정법 해갖고 장문 세 문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다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수반 눌러서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러 가기. 그러면 또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가보면 또 오늘의 날짜로 가보면 또 하나 더 늘어나 있죠. 여기 열명 발제 시작. 그 에세이 장문을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이게 짧은 문장이라 이게 손글씨 업로드 구도 나중에 쓰는 거 알려드릴 텐데 이런 문장은 저는 그냥 바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근데 이게 에세이를 평가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단어 선택하셔서 만들으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에세이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면
평가를 해주는데 에세이로서의 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드백을 여기 보시면 얘가 잘했는데 for example도 있어야 되고 also final 이런 게 있으면 좋아라고 완성된 글 형태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게 조금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잘 적은 것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에세이 장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봐라 하면 거기에 대한 특히나 뭐가 좋냐 문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성이나 어휘 사용은 이런 걸 해주지만 그 여러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또 해주거든요. 문법만 참고해라. 그럼 여기서 문법은 맞는 게 있다 없다. 이렇게 투가 빠졌으면 투가 빠졌다. 이렇게 글자가 좀 많이 작죠. 제가 이렇게 해서 투가 빠졌으면 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장문을 이렇게 문법을 장문시킬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이면 선생님들도 해보시라고 하고 이걸 제가 또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틈틈이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의사소통은 이제 듣고 따라하기, 그다음 페어로크로 우리 A, B 뭐 이런 거 시키고 이제 입에 붙이게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AI가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뭐 레스토랑에서 주문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막 자유대화가 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일단 말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수업 생성에서 대화문을 넣으세요. 대화문을 넣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순배열 그 문장을 이제 순서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뭐 상하면 빈칸이 더 많고 하하면 빈칸이 작습니다. 저는 늘 하를 하라고 하고 하를 빨리 끝난 아이들은 상을 하라고 하고 좀 느린 학습자들은 하를 계속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순배열은 그것이고요. 더빙이 합니다. 더빙은 아까 AI 더빙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더빙을 시키면 하가 나와가지고 내가 따라 읽고 내가 따라 읽은 걸 말하면 그걸 점수를 내주고 그래서 그거를 말하기 연습 겸 발음 연습 겸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수업에서도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어휘 수업했고 이제 그 말하기 의사소통 수업했고 문법 수업했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를 수업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읽기 본문 학습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문장 자체를 익히는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이제 써보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위에 퀴즈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어떤 형태로 원어워에서 가능하냐면 일단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생성하기 누르시고 본문을 이렇게 복사하기 해서 아까처럼 우리 단어 할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을 복사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수업 생성 엄청 간단합니다. 수업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 네, 기다리시는 건 다른 활동 한번 눌러보시고 스터디맵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양이 작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막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되게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넣은 문장을 쭉 하나씩 떼주고요. 여기에 대한 단어를 이 아이가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과제 내기를 해야 아이들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주면 또 마찬가지로 연수반의 전체 학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아까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내시면 이렇게 해서 과제를 눌러도 되지만 스터디 맵을 열어서 그럼 이게 지금 본문이잖아요. 본문이면 단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어순배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로 들으면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 잘 되는 애들은 다 외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듣기 연습도 해야 되니까 들으면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빙산체육에는 써야 돼서 저는 잘 안 시킵니다. 그건 애들이 쳐야 돼서 잘 안 시키고, 마찬가지로 그래머의 동사를 아주 잘 시킵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소리를 제가 끌 수도 있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서 그냥 아이들한테 태블릿에 소리를 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동사, 어떤 형태의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해석을 참고해도 되고 문장의 상황을 참고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과거형으로 진행되니까 과거형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과거형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가정해봐요, 선생님. 그러면 돈추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리 안 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는 옛날에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풀도록 학생들한테 할 때 굉장히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은 순서 맞추기입니다. 영어에서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문장과 문장 간의 그 사이의 연결성이 영어에서는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영어라는 글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되게 비싼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쓰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순서를 지금은 집중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죠? 이 초록색이 아마 만든 건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맞춰야 되는 활동인데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문 활동할 때면 늘 아이들한테 이게 문장을 순서로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활동도 선생님들이 읽기 시키고 싶으시면 AI 음성 더빙 이런 거 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동사 활동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하고, 요건 소리 없이 하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어준 거를 선생님들 보시라고 바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쓰기가 있는데요. 이 문장 쓰기는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본문 수업 관리로 가시면 제가 만든 수업이 있어요. 그럼 요 수업을 누르셔서 과제 내기를 하는데, 장문은 늘 과제 내기를 해야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장 연습에 서술형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유로운 장문 아닙니다. 자유장문은 에세이에서 하게 돼 있고요. 서술형을 눌러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해서 전체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확인하러 가기 하면 또 학생 요거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새로 고침을 하면 어, 장문을 잠시만요. 그렇구나. 중학교. 줬는데. 다시 줘보겠습니다. 수업이 안 뜨네요. 다시 요거를 해서, 과제 내기에서, 문장학습의 서술형, 요것도 선생님, 위에 문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본문에 문법을 포함하는 문장이 있거나 선생님들이 시험에 주로 내시는 중요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타겟하는 문장을 찝으시고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술형으로 만들어라 해서 5일날로 문장 2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연수반의 전체 학생을 이렇게 줬습니다.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또다시 혹시 7개만 가능할까요? 여기 와 있으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영장이 뜨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자기가 알아서 뜻을 주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험 문제 내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보기에 주어진 모든 단어를 포함하고 필요시 단어 추가, 어용 변경할 것 하고 또 기본 단어도 줍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힌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써라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채점을 해갖고, 그래서 쓰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지점을 하면 제가 이걸로 틀리게 적어봤거든요. 그러면 what은 대문자 적어야 되고 about 적어야 되고 younot도 대문자 적어야 돼.
이러면서 얘가 또 거기에 대한 해준 점수를 매겨줍니다. 이거는 교과서 본문, 그러니까 자유장문이 아니고 본문에 대한 장문. 그래서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그 해당 문법, 타겟 문법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체크하셔가지고 요걸 한번 적어봐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이게 이제 자꾸 잘못 전달되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는 게 본문을 외우는 게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피드백을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면 되니까 이런 활동도 되게 요긴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해 퀴즈인데요. 제가 아까 제일 위에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거는 안 되는가 보다. 여기를 계속 쓰다가 그거는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요 내려오시면 선생님 여기 PDF 있죠. 요거를 제가 들어해가지고 그래서 PDF를 딱 올리시면 이렇게 해서 지도 딱 넣으시면 요것도 사실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까지와 달리 어떻게 해주냐면 제목도 줄 안 바꿔지고 요건 좀 다른 형태이긴 한데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는 저 밑에 거를 활용해야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DF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줘 하면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내용의 퀴즈, 그죠? TF 퀴즈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내용의 퀴즈를 만들어줍니다. 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TF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선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 시험 내실 때도 참조하실 수 있고, 또 학생들 보고 본문 이해 내용으로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한 레슨 한 과를 쭉 훑을 때에 하는 모든 행동에 이제 원어워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고등학교에서 잘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중3 말에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업 생성으로 가겠습니다. 가면 이 내신만점 200문제 만들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요거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본문 하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크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요거는 진짜 딱 그 고등학교에서 짧은 지문 하나로 공부하는 외부 지문 사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도록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도 해서 그래서 독해 지문 하나를 사진으로 캡처하셔가지고 다음 해서 여기 보시면 뭐 본문을 유지해서 내신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본문을 유지해서 수능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본문을 변형해서도 만들어주고 영어로도 이렇게 TF 한국어로 TF도 만들어주고 영영풀이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하면 제가 독해지문으로 아까 만든 거 있죠?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근데 요거는 왜 아까 요거랑은 좀 다른 게 요렇게 만들면 지금 금방 보시는 것처럼 위가 약간 부실하게 나오더라. 위가 약간 부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전 단어를 막 엄청 많이 뽑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저는 이제 본문을 유지해서 이 문장을 수능 무형으로 만들어봐라 했거든요. 그럼 요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저는 요걸 어디에 쓰냐면 지금 현재 하루에 하나씩 이제 중3들하고 3월 모의고사를 가져가는데 보통은 저희 그냥 그거 복사해서 주고 아이들 풀으라고 하고 그냥 해석해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지문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읽고.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20개나 나와서 사실 좀 너무 많던데 이거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문항수는. 그래도 이 중에서 제가 몇 번 풀어라고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또 빠른 학습자들은 풀어라 하고 목표는 몇 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제가 그럼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래서 과제 내기로 가면 여기 문제를 하면 문제 풀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섞어라, 보기를 섞어라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수능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에 넣어라 해서 마찬가지로 연수에 이렇게 해서 과제 내기 확인하러 가기 하면
뜨죠. 독해 지문에 문제가 나오죠. 과제 시작해서 뜨면 이렇게 너무 아이들 보기에 너무 좋게. 요거는 잠깐 해보면 선생님 바로바로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또 지나다 보면 또 바로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요만큼의 속도가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풀라고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3들하고 수업을 1시간 내도록 요걸 하진 않는데 하루에 한 개 정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해 지문으로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저는 수행평가로 수행평가로 쓰기 할 때도 참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긴 글 쓰기를 하고 이제 채점하고 수정해주는 기능을 이 아이가 갖고 있는데, 전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긴 글 쓰기를 늘 시키거든요. 10분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35분간 글을 쓰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원아워의 간섭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고, 늘 이거를 이제 채점도 채점이지만 점수만 적어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참 사실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채점을 해서 딱 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 지문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문에 관련된 에세이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지문하고 관계없이 썼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제 내기를 하시고 여기 에세이에다가 자, 수행한 거 사진 찍어 올리세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래서 연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내면 확인하러 가면 이게 학생입니다. 그럼 과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 지금 이게 학생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수행한 거 사진 찍어 올리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본문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뭐 루브릭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면 손글씨를 업로드해라는데 애들이 캡처한 사진을 올릴 거기 때문에 사진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장문한 거 PDF 떠온 거를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사진이라고 치면 이렇게 딱 올리면 얘가 그거를 읽어가지고 바로 글자로 바꿔주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글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게 학생 입장입니다. 제출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품이 많이 들겠죠.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지만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 점수도 내주고요. 80이죠. 점수도 내주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점수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휘 사용은 몇 점 이렇게 내주잖아요. 구성에 대해서. 그 문법 점수가 높네요. 이 친구가. 뭐 어휘 사용은 이게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막 바꿔줘요. 그 다음에 구성도 이거 똑같은 문장인 것 같거든. 아, 다르네요. 그 문장이 또 다르네요. 어쨌든 구성도 이렇게 좀 비코즈라고 해주면 좋겠다. 또 문법적으로는 이런 게 틀렸다. 유창성은 이렇다. 내용은 또 이렇다. 이게 피드백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하고 나가기 하라고 하면 그 결과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채점 자체도 얘가 해서 그거를 선생님과 학생이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게 얘가 100%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은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채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저희 말하기 대본을 학생들한테 쓰라고 할 때 사실은 피드백해서 온전한 문장을 아이들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게 참 곤욕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드백해주는 문장이 또 애들이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콩글리시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말하기 대본 짤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 보고 짜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서 완성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외워서 발표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얘가 한 다음에 이렇게 채점을 아주 잘 해주고, 여기 보면 칭찬할 점도 있습니다. 칭찬할 점도 있고, 수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수정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듣기 활동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제 영화 트레일러를 쓰는데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수업 생성하기 가셔서 유튜브를 누르십니다. 유튜브 하면 바로 지금 링크를 넣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냥 유튜브 가셔서 링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토피아 2 트레일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딱 누르면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돼 있냐면 자동으로 단어는 늘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 문장도 다 뽑아줍니다. 대사까지 다 뽑아주고 그럼 학생들하고 이거 공부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또 바로 문제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위에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투피아 같이 듣고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생들이 각각 이어폰 들고 와서 들으면 되는데 이어폰을 매일 들고 오지도 않고 또 예세 애들은 저희 학교에 이어폰이 있어갖고 주니까 다른 사람 쓰던 거 막 이러면서 막 쓰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듣고 뭐 하기도 하고 지꺼 있으면 자기 거 들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요걸 들려주고 요거를 먼저 풀고 TF 먼저 혼자 입으로 풀어봐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단어 공부해봐라 하고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다. 문장 표현해봐라. 어순 이런 걸로 익히면서 문장을 좀 확인하고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제 내기 해서 저는 이걸 성의껏 고르진 않습니다. 늘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 풀기는 해야 되니까 문제 풀기도 안 눌러도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5일날로 이렇게 주면 마찬가지로 연수의 전체 선택 이렇게 누르시면 네, 확인하러 하면 보시면 네, 학생 입장에서 주토피아 2 나와 있죠. 그냥 플레이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순배열 활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도 나오죠. 이해 풀기 해가지고 T 이렇게 바로 지금부터 또 빨리 나오죠. 이게 케바케 한 번씩 빨리도 나오고 한 번씩 늦게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요 활동도 저는 듣기도 트레일러 재밌다. 영화 트레일러들 재밌고 영어가 짧게 들어가 있고 또 발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지금 3학년들 학년말 활동으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학생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이 문제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튜브 넣으시면 TF가 한글로도 저는 문제 아이들이 이해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문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 내용만 이해하면 되도록 그래서 한국어로 문제 주셔도 되고 학교에 아이들이 좀 되게 잘하는 애들이면 영어로 문제를 내주셔도 되고